자, 오늘은 오버나잇을 하지 않아서 영상을 좀 편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오버위켄을 한 종목은 현대로템과 대성창투 두 가지 종목입니다. 수익을 위한 제 관점과 내일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일기장처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버나잇을 하지 않은 이유가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버나잇을 한다면 할 만한 종목은 현대로템이나 비덴트가 있는데, 비덴트는 보시다시피 상한가에 잠겼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한 2% 이상 떨어졌다면은 그때 호가창을 보고 접근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버나잇이든 뭐든 무슨 매매를 하더라도 알아두셔야 될 것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계속 억지로 끼워 맞추고 억지로 보유하려고 하면 될 것도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기다리면서 조건이 맞을 때만 하면 됩니다. 혹시나 안 해가지고 주가가 날아갔을 때 좀 아쉽게 수익을 놓치긴 하겠지만 최소한 잃지는 않습니다. 비덴트도 마이너스 2% 이상 시간의 거래 빠졌으면 들어갔을 텐데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안 하면 되니까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만약에 오늘이 장대양봉이 나온 당일이었으면 시간의 거래 보합이다 하더라도 마지막 체결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이 장대양봉이 뜬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과연 적당히 눌릴지 아니면 하락할지 그건 장 시작하고 나서 지켜봐야 됩니다. 수급 면에서 기관 투자자도 들어와서 괜찮긴 한데 이미 들어온 외국인 단타들 오늘 40만 주 나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언제라도 주가를 띄워놓은 다음에 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 게 뻔했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첫날도 아닌데 따라갈 필요 없이 내일 시장에서 호가창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보합이 아니라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했다면은 하락에서 접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하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락하지 않는다면 내일 시장 시작하고 나서 눌림목이 어떻게 형성되고 호가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호가창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데, 호가창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눌릴 때 그 느낌의 호가창이 있습니다. 눌렸을 때 호가창은 당연히 인위적이지 않아야 되고 매수 대기도 적당히 잘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 적당히가 매도량이랑 비교를 해서 당연히 매도량보다는 작다고 해서 너무 물러서도 안 됩니다. 너무 물러버리면 눌림목이 아니라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르지 않은 상태에서 초반에 좀 심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눌림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9시에 할 만한 게 매일 나오는데,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수급이랑 추세 멀쩡합니다. 차트도 예쁜 상태를 만들었으며 외국인 단타가 나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이 나가면서 주가가 잘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아쉬운 것은 시가총액 규모가 절대 만만치 않다는 것. 한 1조 정도였으면은 추가 급등이 나왔을 때 한 10% 정도를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시가총액이 3조라서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의 원칙이 한 번 뜨고 또 한 번 뜨면은 미련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주가가 끝까지 영원히 상승할 생각보다는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고, 적당히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버틸 생각이면은 평균 단가가 여유 있으신 분들, 내가 평균 단가가 어디고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각각 다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을 내기에는 참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내일 현대로템은 장 시작하고 나서 역시 오늘처럼 눌림목, 오늘도 한 2% 정도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일 시장에서도 2, 3%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 밑에 호가가 좀 단단할 때,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은
아마 내일 시장도 하루 종일 눌림목으로 관찰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코스피 거래대금 10위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 저게 빠질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종목은 억지로 부딪히기보다는 다른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려왔을 때 더 이상 하락하는 구간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눌렸던 종목들처럼 내려오긴 했는데 속도가 감소되고 어느 정도 이런 상태를 만들어줬을 때, 황금선을 되찾아줬을 때, 또는 떨어지는 각도가 더 이상 가팔라지지 않고 더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만 공략이 가능할 텐데 그런 상황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느낌의 종목에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보다 뭐 초반에 시세가 나왔다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끝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눌림도 아니고 중간도 없이 끝까지 무너져 버리거나 좀 극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졌을 때, 방어력이 뛰어난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되며, 요즘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서 1600억 정도면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게 비덴트인데 마지막에 힘겹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눌림목 공략 방법이 오늘 종가 11,900원에서 2, 3% 한 이 정도 수준, 상한가가 풀리고 눌리는 시점들, 이 정도가 눌림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11,550원 근처 내려가다가 이 가격은 호가창 상태가 강력하다면 방어가 되면서 혹시나 시작하자마자 눌리거나 장전에 매도가 나와서 개파락으로 시작하거나 보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밑에 호가창 상태를 보고서 눌림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눌리지 않고 이렇게 힘겹게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여기서 꼬여버린 물량이 많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갭상승이 보합 근처가 아니라 생각보다 높다면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종가 근처에서 시작을 해야지 합리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고 근처까지 눌리기를 기다리면서 눌렸을 때 호가창 상태가 괜찮다면, 이 호가창 상태에 대해서는 또 호가창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라 다음에 매매할 때는 호가창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눌림으로 관찰할 만한 게 현대로템, 금양, 코스닥에서는 상위 비덴트,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늘의 시초가를 회복해 줄 것 같을 때가 무엇이냐면 그냥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라가고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이걸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나 아는 호재로 인해서 갭만 띄워놓고 급락하는 종목이 그 다음날에 올라오게 된다면 대부분은 시초가를 넘어가지고 한 번쯤은 불꽃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시간의 거래도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면 잡진 않겠지만 혹시나 JP 모간 동원해가지고 한 호가씩 꾸준하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놓고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위가 우리기술투자, 4위가 이노시스. 이건 보니까 사명 변경을 했던데 무상증자 발표 전에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별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 종목에 두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15위에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한산에 대한 재료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매율 잘 나오고 명량의 후속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0만 관객 이상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누구나 아는 재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 아주 멀쩡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단일가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일가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은근히 많은데 대성창투는 차라리 단일가로 들어갔으면은 쉽게 5,000원을 넘었을 텐데 단일가를 못 넣어가지고 장중에 좀 함정이 많거나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상태에서 과연 신용까지 많이 붙어서 올라갈지 참 어려운 상태인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단일가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지금 예고가 붙은 상태보다 단일가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수월할 수가 있어서 차라리 단일가가 걸리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일가 예고가 뜬 것도 박셀바이오도 있는데 올라온 상태에서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일가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거래량 한 번 더 띄우면서 65,000원을 돌파하는 그림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대성창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창투랑 박셀바이오는 예고로 묶어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처럼 눌림목으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는 단일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래량 띄워서 변동성 상승률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거래량의 분야를 확인해야 됩니다. 초반에 붙을 수도 있고 언제라도 붙을 수가 있는데 그냥 꾸준히 관찰하고 있다면, 하락이 거의 안 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붙었을 때 빠르게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합니다. 정규 시장에서 거래가 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 거의 변동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와버린다, 거래량이 붙어버린다, 그러면은 단일가 들어가기 위해서 장중에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이용하던가 아니면 단일가 들어가고 나서 활용을 하던가. 단일가 종목을 다 좋아하진 않지만 거래대금이 붙거나 재료가 있는 종목이 단일가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대응이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주 한 번씩 체크해 보자면,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루닛이라는 종목이 이거래일째 윗꼬리 달고 눌리고 있습니다. 과연 영창 케미칼처럼 심각하게 무너져 버릴지 아니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상승이 나올지, 제가 보는 기준가는 첫날의 종가였던 4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서, 그리고 장중에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두 가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진다면 다시 고점까지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메인 모니터에서는 거래대금이 붙은 종목들 눌림목을 공략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부 모니터에서는 그 외에 대성창투라든지 박셀바이오라든지 혹시나 거래량이 갑자기 붙는 특이사항이 나올지 관찰한다면, 하루 종일 바쁘게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관찰하는데 바쁠 것입니다. HP, SP는 시간에 거래해서 올랐는데 2배 뻥튀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고점을 뚫어준다 하더라도 이건 공략을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주들 추세를 꾸준히 체크하고 있는데 추세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신고가와 근접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최근에 코난 테크놀로지, 영창케미칼 하루 아주 강하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긴 한데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선 한 번, 두 번이나 적당히 줄 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